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나라꽃 무궁화 큰 잔치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무궁화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1,300점의 무궁화를 출품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현장 투표를 통해서 최고의 무궁화로 꼽힌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무궁화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뭐랄까요, 무궁화는 좀 정갈하달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무궁화 하면 이렇게 여름 내내 지고 피고 이걸 반복하는데 뭔가 이 외세 침략과 순환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 우리 민족과 정말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궁화는 정말 끈질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네. 보통 40~5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남원에는 무려 수명이 70년이나 된 이 무궁화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뜻처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이 무궁화가 계속해서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강, 그 많은 강들 중에서도 섬진강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특히 섬진강을 따라서 조성된 이 자전거 길이 요즘 자전거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북 임실에서부터 전남 광양까지 이르는 자전거 길, 그중에 오늘은요 순창을 지나는 자전거 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자전거를 타면서 강바람도 즐길 수 있고 또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죠. 길이 75m의 현수교를 건너며 시작된 이번 여행. 섬진강 위에 세워진 현수교를 건너는 방법은 오롯이 두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순창군 동계면 자락에 자리 잡은 섬진강과의 만남. 지금 함께 가시죠. 와, 이렇게 좋은 데는 혼자 오기 아깝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제가 섬진강 길을 방금 이렇게 쭉 따라서 걸어 올라왔는데요. 올여름 힐링은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네. 근데 섬진강이 되게 멋있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싶은데 오늘 저희 데이트 상대가 좀 되어주세요. 저야 아주 좋은 일이죠. 영광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어떡해. 먼저 자전거부터 타고 네. 한번 둘러볼까요? 아, 섬진강이 자전거 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와. 군데군데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자전거 먼저 제가 타고 자전거 잘 둘러봅시다. 타요. 그래요? 네. 가시죠. 네네. 순창군 적성면을 지나는 섬진강 자전거길은 총 148km로 조성되었는데요. 그중 강경마을을 지나는 이곳은 자연을 벗삼은 최고의 아름다운 코스를 자랑합니다. 자전거에 몸을 싣고 페달을 밟자마자 느껴지는 섬진강의 강바람은 늦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기 충분했습니다. 아, 여기가 네네. 그 전설이 있는 요강바위예요. 조기는 저 바위가. 네. 거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네. 옛날에 이제 6.25 때, 네. 6.25 때, 그런 이제 공산당을 피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서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갖고 생명을 이렇게 건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저 네. 요강바위가 네. 아이를 못 낳는 네. 부인들이 네. 이 요강바위에 와서 네.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은 아이가 생긴다는 혹시요, 그런 선생님? 이제 전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좀 살도 빠지고 그런가요? 아, 에이, 그런 욕심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요강바위를 예. 멀리서만 보기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그럼 직접 한번 보러 한번 가실까요? 네네. 예. 내려가면 되나요? 아, 그럼요. 자전거 갖고 한번 네. 가시죠. 총 7코스로 이루어진 섬진강 자전거길에서 처음 만난 요강바위. 전설을 품고 있는 요강바위의 모습에서 그간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자연의 힘이 대단해요. 위대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섬진강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섬진강 전경을요? 그럼요. 와, 가요, 선생님. 예. 고려말 왜구가 침입하자 수만 마리의 금두꺼비가 강변으로 몰려와 그 울음소리로 왜구들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는 곳, 섬진강. 그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치적인 곳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야, 와,
여기가 이게 아름다운 섬진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네. 제일 좋은 위치예요.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네 번째로 크고 긴 강으로 단군 시대에는 모래내, 백제 시대에는 다사강, 고려 초에는 두치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전북과 전남, 경남 세 궤도에 걸쳐 흐르는 섬진강. 네, 이렇게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니 어떤 구간을 지나면요 풀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구간을 지나면 물 냄새가 나고요 어떤 구간을 또 지나면 꽃 냄새가 나요. 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되겠죠. 섬진강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자전거길은 굴곡진 코스가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좀 볼게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 한자가 네. 이 돌석자, 문문자에서 성문이라고 아, 우리 주민들은 여기를 이제 문바위라고. 문방이요? 네. 조선시대 한 선비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 존경을 받았는데요. 관직도 마다한 채 이곳에서 풍류를 읊는 낙으로 여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연 경관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을들이 섬진강 이야기 마을이라고도 해요. 또 여기 오셨으니까 네. 체험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럼요. 한번 가시죠. 어떤 체험인데요? 아,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먼저 가시죠. 가보시죠. 과연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가 네. 이 대나무 밭인데 네.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대나무를 네. 구해갖고 네. 제가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대나무를 구해서 소리를? 네.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왔을까요? 일단 좋은 대나무를 찾는 게 우선인 듯 싶습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소리가 제가 수박은 많이 두드려 봤거든요. 그리고 좀 맑은 소리가 좀 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네. 왠지 이 대나무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섬진강에서의 반나절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강가에 왔는데 물속에 안 들어가 볼 수 없겠죠? 마침 이곳을 찾은 아이들이 있어 함께 다슬기 잡기에 나서봅니다. 강속에서 노는 건 어때요? 여기 와서 워터파크 못 간 것보다 여기 못 가는 게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워터파크도 풀장도 있고 파도풀도 있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여기는 막 여러 가지 생물들도 잡을 수 있고 야. 나비나 곤충들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본격적으로 다슬기 잡기에 나선 예원 씨. 7쇠만 산다는 다슬기가 섬진강 지천에 널려 있다는 소리에 과감히 물속을 뒤져봅니다. 과연 예원 씨 손에 다슬기가 잡힐까요? 찾았다! 맛있는 고기 냄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계셨어요? 저 배가 또 좀 고프기도 한데 합석해도 될까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이쪽 근방에 사는데요. 네, 네. 예, 여기가 동네는 아니고 어. 일단 순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방에 사시면요, 예, 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아시겠네요. 예, 자랑 잘 좀 알죠. 해주세요. 섬진강 이쪽이 그 강의 원류를 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이제 강 주변에 예전에는 이렇게 뚝 쌓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네. 데 뚝을 안 쌓고 네. 그냥 원래 자연의 흐름에 맡겨서 하는 데라서 아마 강 중에서는 제일 이 자연적인 아. 향취가 제일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모이면요. 모처럼 옛 친구들과 함께 섬진강을 찾아 동창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시는 인심에 이곳 순창이 갖고 있는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섬진강 곳곳을 돌아다니느라 깜빡 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소리를 들려주겠다며 꺾은 대나무였는데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예원 씨도 한몫 거들어 봅니다.
자르고 구멍 내고 깎다 보니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대나무. 좋은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한 건 다름 아닌 스피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피커가 우리가 열심히 대나무 숲을 해치고 꺾어서 다듬고 만든 스피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럼 제가 실험을 안 해볼 수 없죠. 아, 그럼요.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건 뭐 20-30만 원짜리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 라라라라라라라. 선생님, 자연 소리가 들리세요? 전 아주 잘 들립니다. 아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섬진강에 와서 놀고 가면서요, 자연을 정말 만끽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 섬진강에 놀러 오셔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연을 한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벗삼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산, 강, 바람과 함께 섬진강 자전거길을 달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홀로, 때로는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순창 섬진강 자전거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제가 약간 자전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는데, 야, 저곳에 가서 이 자전거를 타면 정말 황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예원 씨가 어느 구간을 달리면 뭐 꽃 냄새가 나고 어느 구간을 달리면 물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꼭 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김예솔 아나운서처럼 운동신경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잘 조성돼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한번 부담 없이 가셔서 이 섬진강 자전거길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차재 리포터가 소개해드리는 미식 일기 시간입니다. 전북의 맛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다렸어요. 저는 김예솔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유독 오늘 기대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카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콤한 디저트 생각에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많이 좋습니다. 돼요. 생각만 해도. 네. 근데 사실 여자들이 뭐 아무리 카페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그냥 아무 카페나 무턱대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미식 일기 시간에는 그 수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아주 분위기 있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엄선된 카페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한 휴식이 없을까? 특별한 휴식 당연히 있다. 지친 몸과 마음의 쉼표를 그려줄 이색 카페 투어.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분위기 되게 독특하다. 전통적인데 좀 현대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향이 되게 독특하다. 사장님, 근데 저희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한 명당 한 상에 앉는 거예요? 예로부터 반상 접대 규범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 밥상 문화인데요. 옛날에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독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기본 풍습이었다고 해요. 진짜 뭔가 혼자 이렇게 앉으니까 정말 대접받는 느낌인데 이게 건강한 향이 나는데 이거 쌍화차 맞죠? 여기 이 둥지같이 생긴 게 메추리알을 왜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9가지 한약재 중에 비타민이랑 단백질 성분이 부족한 것을 메추리알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성 가득 쌍화차 한 잔.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건강 음료. 따뜻한 기운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맛이 막 부담스럽게 진하지 않고요. 좀 부드러우면서 그 한약 약재의 맛은 또 살아있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이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한식 디저트인데요.
전통차와 찰떡 궁합, 마늘 소스를 발라 바삭하게 구워낸 백설기와 직접 떡을 뽑고 속을 채운 경단까지 쫀득하고 촉촉한 한식 디저트가 잠깐의 휴식에 달콤함을 더한다. 백설기가 좀 퍽퍽한 맛이 있는데 소스 찍어 먹으니까 그것도 잡아주고 맛도 달콤하니 정말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작고 아담하게 생긴 게 먹기 좀 아까운데 일단 제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겉은 떡인데 이 안에 소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거는 크림치즈랑 단팥을 저희가 믹스해서 넣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크림치즈의 시큰한 맛이랑 단팥의 달콤한 게 같이 느껴졌군요. 와, 이 이색적인 조화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스타일인데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찾은 두 번째 장소, 전북 군산의 이색 카페. 와, 여기 뭐지? 되게 독특한데 버섯마을인가? 와, 근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이색적인 분위기, 예술과 문화, 음식이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되게 특이해.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분위기가 웅장한 느낌인데 뭐 동화 속에서 탁 튀어나온 느낌이 나요. 카페 앤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다 수제차. 지금 여기 이렇게 빼곡히 다 들어있는 게 유리병 안에가 다 차 종류인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속에서 채취한 직접 채취해서 덮은 그 수제차예요. 집신나무, 청미래 덩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를 수가 없겠는데 사장님한테 좀 추천을 받아야겠어요. 네, 이게 산 목련차거든요. 이게 산 목련이에요? 비염, 목 이런 굉장히 좋은 차예요. 한 해 한철 직접 채취해 만들어둔 수십 가지의 수제차. 아늑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고 향긋한 기운이 솔솔. 골라 마시는 재미는 덤이다. 목이 이렇게 확 뚫린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계속 마시기만 했더니 네. 살짝 배가 좀 출출한데. 목이 뚫렸는데 배가 비셨군요. 자,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자, 잠시요. 뭐가 또 있나요? 마지막에 완성은 이게 뿌려져야 바질뽕 페스토 파스타의 완성입니다. 차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앤 레스토랑. 이곳의 특별한 메뉴, 뽕잎가루를 넣은 바질뽕 페스토 파스타. 일단 이 향이 저를 사로잡는데 이럴 시간이 없어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느끼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뽕잎가루 덕분에 질리지 않는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사장님. 네. 저희가 먹는 일반 바질 페스토 파스타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요 뽕잎, 요 가루가 신의 한 수네요. 사실 이거 공개합니다. 바질뽕 페스토 파스타의 신의 한 수는 뽕가루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카페에서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 큰 기대는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늘 진짜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와, 바람 좋고 배도 든든하겠다. 이제 경치가 눈에 좀 들어오네. 이건가? 시가 있는 카페. 와, 이 새하얀 공간에 진짜 책이 많네. 마치 책 속에 들어온 듯 차분해지는 마음. 탁 트인 창가에 앉으면 어느새 그 풍경 속에 함께 녹아든다. 와, 이게 뭐예요? 네, 귤 레이드하고요. 수제 쿠키입니다. 직접 담근 수제청으로 만든 새콤달콤 귤 레이드. 상큼한 귤과 턱 쏘는 탄산의 청량함이 그간 쌓인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날려준다.
와, 되게 달콤 상큼한데요. 이 청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이 귤이 제주도에서 지인이 보내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농약보다 한 단계 위인 무관심으로 만든 그렇게 재배한 귤입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무에서 나온 귤로 만든 귤청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런 확 트인 공간에서 먹으니까 더 시원하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투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 항암투병 하실 때 운동을 같이 이 산책로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물 한 잔 먹고 싶을 때 찻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됐죠. 갓 구우셔서 그런지 따끈따끈한 게 정말 맛있네요. 그럼 전 좀 마음까지 편해지는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다 갈게요. 지친 일상 속 선물처럼 다가오는 나만의 특별한 휴식이 있는 공간. 오늘 저와 함께한 카페의 나들이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보시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휴식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좀 저처럼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 또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마음에 쏙 드는 공간 찾아서 머물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준 카페들이 정말 다 하나하나 그 카페만의 특색이 있어서 정말 어느 한 곳도 놓치지 말고 다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특히 그 중간에 나왔던 이 다양한 수제차가 있는 카페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막 언뜻 보이는 그 소품들도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쓴 게 티가 나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계속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막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 아니면 혼자 여유롭게 앉아서 뭐 음악도 듣고 책도 읽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 막 이런 시간들이 간절해지는 거 있죠. 네, 우리 여러분도 뭐 주말이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대 이런 이색 카페 들러보시고 여유와 분위기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실력파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이 다양한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영욱 사무국장님과 한국화 작가 김판묵 씨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8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지금 막바지 준비로 아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북에서는 사실 뭐 전주 국제영화제라든지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나우 아트 페스티벌 이름이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3회째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은 원래는 전북 아트 페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기존의 기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작품 판매를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근데 2013년 새롭게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다양한 기획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 뭔가 이전과는 다른 올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젊어졌어요? 기존의 기성 작가분들이 조금 양보하시고 이번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젊은 작가들이 전북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품을 선보이고 또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젊은 혈기왕성한 우리 그 열정 있는 젊은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를 작품을 메꾸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국장님 옆에 젊은 작가 그러니까요. 김판묵 씨가 나와 계십니다. 6년 동안 전북에서 한국화 작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에는 이번이 처음 참여하는 거라고요? 네, 처음이라 그런지 저도 많이 설레고요. 저라는 사람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담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올해 축제에는 우리 김판묵 씨를 뭐 비롯해서 88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보다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그 프로그램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게 자플래시 16인전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 젊고 혈기 왕성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들 16명을 선정을 해서 그 작가들 조명하는 30대에서 40대 작가들입니다. 또 그와 연결해서 저희가 2030 작가 기획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가들은 20대에서 지금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부스전입니다. 이번에 대구, 대전, 광주 지역 작가들이 저희 쪽에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진행하고요. 또 저희 이 참여 작가들 중에 또 이제 3곳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보내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나와 계신 김판묵 씨는 또 JAF 플래시, 자프 플래시 16인전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거고 어떤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우리 모습을 방독면이라는 소재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방독면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방독면 맞나요? 이 화생방 가스가스 할 때 방독면. 아니면 뭐 공사 현장에서 쓰는 방독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데 어떤 작품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회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가면, 즉 방독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방독면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고 언제부터 쓰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가면을 쓰게 되는데요. 오히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고요.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 생각해서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렇네요. 뭐 방금 저희가 작품들을 좀 몇 장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특별히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제 작품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재 우리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김판묵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방독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중적으로. 뭐 올해 축제에는 이 작품 전시 외에도 뭐 소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그 전시회장에 오시면은 작품이 걸려 있고 작가는 한쪽에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전시장의 그 형태입니다. 모습이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작가들이 친절한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클로즈업이라는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 그 행사장을 찾으시면요. 16명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판묵 씨도 나오시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축제를 계기로 또 지역민들과 이 예술의 거리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판묵 씨, 이번 축제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순수 예술도 어렵지 않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 정말 뭐 훌륭한 지역 어떤 축제 문화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보다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재밌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전시와 다르게, 축제와 다르게 이번 저희 나우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스탬프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스탬프 릴레이는 한옥마을과 또 도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도장을 3개를 3군데에서 경기전과 그다음에 동문예술거리, 그다음에 예술회관 이 3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시면 저희가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그럼 스탬프 찍으시면은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무료로 그려서 구워주는 이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도 마련하실 거라 재미도 생각합니다. 있고 선물도 귀한 선물도 받아가는 스탬프를 꼭 받겠습니다. 네. 네.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의 향기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음식이라는 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마법,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 입 딱 베어물면 달콤한 과즙이 흘러나오는 과일 정말 좋죠. 요즘 즐겨 드시는 과일 있나요? 지구 씨? 뭐 아직은 여름이니까 수박이나 요즘 복숭아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름에 수박, 복숭아 다 제철이긴 한데 지금 정말 딱 제철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예요. 네, 그중에서도 알이 좀 굵고 당도가 높은 거봉포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거봉포도의 주산지인 천안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름 끝자락에 우리를 찾아온 보랏빛 열매의 정체. 알맹이 크기만큼 풍부한 과즙을 품은 거봉포도인데요. 어떠세요? 잘 익었죠? 탐스럽게 익은 포도는 이제 고운 빛깔 와인으로 변신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아니 볼에 선선한 바람이 와닿는 지금이 거봉포도를 만날 때입니다. 사계절 피고 지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시골 풍경. 무더운 여름을 슬쩍 벗어나니 가을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리나가 신바람 나게 도착한 곳은 천안 입장면의 포도 농원입니다. 알알이 여문 송이들이 점점 진보랏빛으로 물들어갈 때 수확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기름을 2월 달에 가온을 해가지고 7월부터 수확을 하게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지는 8월 20일 이후 9월 중순 돼야 제 당도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이 천안시 입장과 성거, 직산읍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지난 1968년 시작해 40년 이상 쌓아온 재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제1의 주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에 있는 거봉만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자 자부심입니다. 근데 씨가 있는 포도를 특별히 수확하시는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는 제 농사법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고유의 당도와 향과 맛이 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품종 중에서도 거봉포도는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해 포도의 여왕으로 불리는데요. 코끝에 닿는 진한 향기, 올해는 유달리 묻어왔던 폭염 덕분에 당도가 더 뛰어납니다. 수확에 나선 농민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마치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딸을 대하는 것 같네요. 수확을 할 때는 여기 송이를 만지지 말고 위에 것만? 꼭지 부분을 만져서 꼭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만이 이 화분, 고유의 분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어떤 거를 해야 혼나지 않을 거예요? 붉은 빛을 띄워서 검은 빛으로 돌아가는 포도를 골라보세요. 이거는요? 예,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따기가 좀 나쁘죠. 예. 저 위에 꼭지를 잡으시고, 예, 그렇죠. 어머! 그렇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딱딱해서 자르기는 좀 어렵네요. 와, 짜자잔. 가위랑 좋은 마음만 가지면 이런 포도를 탈 수 있어요. 야. 직접 가위를 들고 수확에 나선 리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알맞게 익은 포도를 고르고 골라 열심히 따보는데요. 어때요? 리나 씨 실력 쓸만한가요?
아우, 포도 따시는 데 아주 선수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먹어보고 맛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포도 안에 포도티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껍질도 들어가서 좋아요. 그리고 씨가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맛있다. 여름 맛이 바로 포도죠. 이거 먹어도 그만 먹어야겠어요. 기분 좋은 달콤함. 리나처럼 맛있게 즐기는 소비자가 있어 농민들은 가슴이 뿌듯한데요. 또 한 가지 그들을 설레게 만드는 건 거봉포도의 새로운 변신에 있습니다. 매혹적인 붉은빛 와인이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 와인의 재료가 거봉포도란 사실 믿어지시나요? 샛별처럼 떠오른 거봉포도 와인. 누가 만드나 했더니 주인공은 역시 포도 재배 농민들입니다. 맛 좋은 거봉포도를 포도 와인으로 즐기기 위해 직접 농가 와이너리를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는 꿈으로만 여겼던 일. 하지만 노력을 거듭하니 현실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지닌 거봉포도 와인을 완성시켰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물건이 매장에서 팔리는 것을 확인할 때면 저절로 입이 귀에 걸립니다. 이렇게 한 병 한 병 이렇게 병입을 하고 라벨을 붙여서 이제 상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중으로다가 팔려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농사 그동안 고생해서 농사 짓고 했던 것이 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뿌듯하시죠? 네. 뿌듯하고요. 네. 이제 한 송아리씩 따서 넣고요. 그냥 넣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찰 때까지 넣어야 돼. 다 했으면은 네. 손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저는 아직 콧물도 안 생겼는데. 어머. 터트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는 터트리기만 하면 돼요. 안 터진 거 없이. 내 손으로 만드는 포도 와인. 자랑스럽습니다. 맨손으로 으깬 포도에 효소제를 넣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면 필수. 와인 만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고요. 직접 만드니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온도가 적당한 곳에 보관해 놓고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요새 같이 이제 날이 더울다 싶을 때는 한 보름. 아, 보름이요? 내 손으로 만드는 와인 맛있게 빨리 잘 드시면 좋겠어요. 네. 마음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때라. 이제 깊고 그윽한 와인 맛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코르크 마개를 따자마자 향긋함에 코가 반응하고 아름다운 빛깔에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드디어 조심스럽게 맛을 음미하는 리나.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었다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다른 나라 와인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은 맛있어요. 포도가 좋으면은 그대로 그 맛이 나오는 거니까. 재료가 일단. 와인 특유의 향이 진한 데다 부드럽게 감기는 맛이 참 좋아 애호가뿐 아니라 평소 와인이 익숙지 않은 이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데요. 한 잔들을 외치고픈 매혹적인 맛. 해외 유명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맛입니다. 와인 맛이 끝내줘요. 저는 솔직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쪽에서 좋은 와인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농가 와인이 나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거는 누구한테 자랑을 해도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서 와인 한 잔을 드셔보시면 제 심장 아실 겁니다. 이런 맛이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땅 우리 농민이 손수 재배한 거봉포도. 열매는 물론이고 달콤하고 산뜻한 와인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재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변신을 꾀하는 농민의 노력과 열정이 거봉포도의 주산지 천안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예솔 아나운서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뭐 무서워하는 동물도 좀 있기는 하지만 동물원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동물원. 저도 사실은 동물을 약간 무서워하는 편인데 네. 오늘 이 전국은 지금에서 만나볼 분들은 동물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작은 동물 농장을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동물 사랑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청년들이 만든 특별한 동물농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동물들이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찾아온 곳은 강릉시 성산면에 위치한 작은 농장. 당나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난해 5월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조그마한 동물농장이다. 동물 만져보기, 설명 듣기, 먹이 주기 체험 등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곳이다. 맨 처음에 겁을 조금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다가가게 되면 이제 안 만지던 애들이 조금씩 만지게 되고 그리고 처음 왔던 친구들은 못 만집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온 친구들이 보면 이제 와서 두 번째는 만져요. 그런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애들이 조금 컸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흥미를 갖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울타리 밖에서 동물을 구경하기만 하는 일반 동물원과 다르게 이곳은 체험 중심형 농장이다. 낮은 울타리 너머로 동물을 쓰다듬고 함께 뛰어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동물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아이들 정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요즘에는 뭐 집에서나 뭐 가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렸을 때 애완동물을 키우고 또 많이 본 아이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적어진답니다. 또는 우울증 같은 경우도 동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뭐 아이들 치료 목적으로도 여기를 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밀밭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옆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이곳은 동물을 사랑하는 세 청년이 모여 만들었다. 동물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 하나로 뭉쳐 작은 동물 농장을 꾸미게 됐다는데 동물과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냥 세수만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냥 나를 찾고 있을 때 나를 조금 따라다닐 때라던가 그냥 얘들 어떻게 지내나 가서 본다던가 뭐 이런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요. 그냥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동물들이 있을지 동물농장을 둘러보자. 그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친칠라라고 해요. 친칠라요? 예, 이름은 소미예요. 소미야 안녕. 얘는 털이 너무 부드러워요. 예, 얘가 세계에서 털이 가장 부드러운 동물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무피로도 해서 판매도 한대요. 저 솜털이 같아요. 네. 솜사탕? 여기 보세요. 온순해서 애완용으로도 많이 기른다는 친칠라. 정말 귀엽네요. 따뜻하고 엄마를 찾아가는구나. 근데 이 친구는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들었어요. 네, 얘가 지금 어린이들 보는 포켓몬스터라고 해서 만화 캐릭터에 보면은 피카츄라고 있어요. 네. 얘 모델 동물이에요. 피카츄의 그 본 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피카츄. 아이들이 막 번개 쏴보라고. 번개 쏴봐 이러는군요. 번개는 쏘지 못해요. 아이고 예쁜 소미야. 정말 보들보들한 게 너무 예쁘네요. 계속 만지고 있고 싶어요. 네. 경계를 풀면은 살짝 들어요. 포유류관엔 또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고슴도치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얘는 가시가 이렇게 많긴 한데 배 쪽에는 가시가 없어요. 배에는 또 가시가 없군요. 네. 안녕.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배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그 뾰족뾰족한 고슴도치가 화가 났어요 이런 뜻인 건가요? 맞아요. 오, 화가 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보드랍진 않네요, 솔직히. 까칠까칠해요. 네, 까칠까칠 기분 좋은 약간 빛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엔 수족관으로 이동했다. 여기도 정말 다양한 어류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데 만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리에게 친숙해진 물고기부터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가진 대형 어류들,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열대어까지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던 어류들이 모여 있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끈다. 이곳에선 특별한 체험이 가능하다는데 이 물고기는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쵸? 여기 있는 물고기는요, 정말 특이해요. 이게 뭐더라? 저 이거 많이 봤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 물고기는 철갑상어라고 하는 상어요? 예. 이게 그 상어구나.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끔 저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온 애들이고요. 저도 만져봐도 되는 예. 거죠? 저는 큰 친구를 만질래요. 어머머머. 물고기를 직접 만져보는 시간. 다른 곳에선 쉽게 할 수 없는 귀한 체험인데 제주 많은 철갑상어의 배영도 즐거운 구경거리네요. 실제로는 상어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 이게 모양만 이제 상어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제 철갑상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한데요. 예, 학명이나 이런 걸 따지면 상어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친구들도 그 이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요? 예. 이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만지거나 이랬을 때 제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종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고 이제 친구들 이제 그 물고기를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요 철갑상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류관 역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가 느껴진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는 따로 있다는데 그 주인공은 누굴까? 이거는 그 만화 속의 주인공. 예. 네, 니모 맞죠? 네, 니모 맞습니다. 와, 저 니모 실제로 처음 봐요. 예, 그러세요.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하게 예쁘네요. 예. 이 해수원은 보시다시피 이제 니모를 찾아서에 나온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주인공이고요. 저쪽에 이제 파란색 물고기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브루탱이라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같이 이제 니모랑 친구 기억력이 잠깐 깜빡깜빡하던 기억나요. 그 친구 그 친구고요. 그 나머지는 아마 그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이제 거의 다 나왔던 애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족관은 그럼 니모관 이렇게 되겠네요.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주다 보면 낯설고 무서웠던 동물들은 어느새 정다운 친구가 된다. 이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공존하는 법도 깨닫게 된다. 저도 지금 딸 두 명을 이제 키우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동물이랑 같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제가 봤어도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애들이 동물을 조금씩 만져주는 자체도 그 일반적인 그 행동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니모부터 무시무시한 피라냐까지 방금 어류관에서 만나봤거든요. 다음은 어떤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보죠. 이번엔 알록달록 예쁜 조류들이 제희 씨를 맞이한다. 제잘제잘 새들의 노랫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오는데 문조와 모란앵무, 흔히 잉꼬라고 부르는 사랑앵무까지 종류에 따라 고운 빛깔을 가진 조류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돌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쁜 빛깔에서 사육사들의 애정이 느껴진다. 여기는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가득 들리는데요. 아무래도 조류관인 것 같죠?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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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어깨에 이렇게 새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만져도 돼요? 네, 얘네는 네. 친한 저하고는 친한 앵무새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을 먹여서 키우는 애들이고요. 친한 앵무새도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작고 앙증맞은 앵무새. 이 새들은 특별한 재주도 갖고 있는데 비장의 무기로 이 또 먹이를 들고
다시 동물색을. 도전을. 네. 도전! 민구, 자, 악수. 악수. 아이고, 이쁘다. 한 번 더 할까? 악수. 아이고, 이뻐. 자, 돌아야지.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자, 어이구, 잘했어. 그 녀석 참 똑똑하네요. 똑똑해. 파충류관에서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파충류는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고 무섭다는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는 설명을 듣다 보면 그 나름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동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 다양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이충렬 씨 모습에서 동물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네요. 무시무시한 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부터가 뭔가 달라요. 뭔가 으스스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아? 어머! 와! 이건 뭐예요? 얘는 그린 이구아나라고 하는 이구아나예요. 네, 지금 얘는 5살이고요. 네. 보시기 하나도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파충류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겁이 없긴 한데 얘는 좀 생긴 게 무시무시하긴 한데요. 얘는 무시무시한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턱에 밑에나 갈기나 이런 게 초식 동물이잖아요. 육식 동물이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제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이구아나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순하고 매력 있는 이구아나. 직접 안아보면 아기처럼 온순하다네요. 눈동자가 커져. 네, 이쪽에 한번 안아보시면 아가처럼? 보입니다. 네. 제가 직접 이구아나를 안았어요. 웬일이야. 어떡해.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곳에 모인 3명의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놀러와 동물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들의 두 번째 꿈.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꿈꾸는 동물농장으로 놀러 오면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동물이라든가 물고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자. 예를 든다면 철갑상어는 실제 상어가 아닌데 상어라서 무섭다. 또 열대어는 그냥 바다에 사는 것만 열대어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열대어는 아열대 지방에 사는 물고기를 열대어라고 그러고 거기에 사는 거를 이제 열대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용어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된 거를 하나라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한번 알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라도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의 청년작가 협업 프로그램 관계 영역이 9월 20일까지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에서 열립니다. 청년 작가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나 부모님들의 관심사죠. 불량 엄마, 수다 아빠가 함께하는 부모 강연, 사고 치는 우리 아이의 사생활이 9월 8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주 중구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펼치는 부모 강연에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국악단 아띠의 공연 대한민국을 듣다가 오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오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한우 백년, 상주 아리랑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민요가 연주됩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회화 50인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화폭 위에 펼쳐놓은 작품 세계를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이 자서전을 내는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요. 익산 삼례문화예술촌의 자서전학교를 다니면서 자서전을 출간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네, 바로 이 84세의 최동식 할아버지인데요. 이 한국전쟁의 유가족인 우리 할아버지는
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런 지난 세월을 이 자서전에 다 털어놨습니다. 네.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고 또 가족들하고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우리가 함께 살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책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겪고 어려운 세월을 긍정적으로 살아낸 어르신의 자서전, 어떤 위인의 자서전보다도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